네, 반갑습니다. 다들 휴가 잘 보내셨죠? 아니에요? 왜요? 자, 오늘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자, 정비법은 문제가 조금 최근에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또 별로 또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또 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6개 중에 3개는 맞춰야 되겠죠. 3개를 목표로 갑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실게요. 우리가 용어가 나와 있죠. 용어는 좀 꼭 알아야 돼요. 용어는 좀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요 3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요약집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약집 가지고 계신 요약집을 봅니다. 없어요? 요약집 없어. 자, 우리 요약집 없으신 분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노후불량 건축물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자주는 아니지만은 뭐 가끔 물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4개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첫 번째가 건축물이 훼손됐죠. 아니면 일부가 멸실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리가 있죠. 안전사고리가 있다. 이러면 무조건 노후불량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외관상 딱 쳐다보면 뭐예요?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건물이에요. 금이 쩍쩍 가 있고 아시겠죠? 요거는 무조건 노후불량 건물이고 두 번째 내진 성능 확보 안 된 건물이 있어요. 자, 내진 성능이 확보 안 됐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하셨죠? 내진 성능은 지금은 2층 이상은 다 내진 성능 확보해야 됩니다. 2층 이상 건물은 다 내진 설계해야 돼. 목조 건물은 몇 층?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기억은 안 나도 지금 기억 안 나도 돼. 이제 다음에 보면 되고. 어쨌든 내진 성능이 예전에는 확보가 안 됐어. 그런데 요게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노후불량 건물이고요.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이 불량해요. 주거 환경이 뭐하다고? 불량하고.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건설하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리고 다시 지으면 돈이 들죠.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하고 건설 비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했더니 효용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더 효용이 어떻게 된다?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기억 안 나도 돼.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용이 현저히 증가한다. 그러면 노후불량 건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효용이 현저히 증가할까요? 이런 얘기죠. 네, 그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뭘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건 시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지으면 효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건물은 결국은 조례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정비법의 조례는 전부 시도조례입니다. 정비법의 조례는 전부 시도조례인데 정비법에서 말하는 시도조례는 시도 대도시 조례를 줄여서 시도조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정비법에 대도시 조례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든다니까. 응? 만드는데 얘를 줄여서 그냥 무슨 조례라고 불러? 시도조례라고 부르는 거야. 참고하면 돼. 그러면 요 대통령령이 뭐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건물은 멀쩡하죠. 건물은 멀쩡한데 대지가 어떻다고? 효용을 다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건물은 멀쩡한데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다는 거 어떤 경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지가 더러워서 효용을 다할 수 없을까? 그거는 청소하면 되지.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만 듣는데 우리가 건축법 57조 기억나죠? 건축법 57조 1항이 뭐예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도록 분할하지 마라 그랬죠. 건물이 있는 대지는. 왜? 이 면적에 미달하도록 분할하면 어떻게 돼?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대지는요, 현재 이 건축법 50조 1항 기준 미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우리 집의 대지는 57조 1항이 미달하고 있어. 그럼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없죠. 두 번째, 우리 집 마당으로 도로가 지나가 버렸어. 우리 국토계획법에 해가지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해버린 거야. 우리 집 마당으로 도로가 지나갔어. 그러면 건물은 멀쩡한데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죠. 그러면 이 건물은 다시 짓는 게 훨씬 더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저게. 자, 두 번째 대통령령은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에 매연이 나와요. 공장에 소음이 있어요. 공장에서 무슨 작업하는데 거기 진동이 있어요. 그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부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변에 공장이 있는데 우리 집은, 우리 아파트는 현재 오래돼 가지고요. 이런 매연이나 소음, 진동이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준공일로부터 40년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몇 년? 40년입니다. 자, 이 40년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돼요. 이 준공일로부터 40년이라는 의미는 건축물의 수명을 말합니다. 수명. 건축물의 수명을 우리 지금 정비법 대통령령에서 몇 년으로 봤다고? 40년. 그러면 건축물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계속 고쳐 쓰죠. 고쳐 쓰는 돈, 보수 보강하는 비용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 보강하는 비용하고 차라리 철거하고 다시 짓는 돈을 비교해 보니까 보수 보강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차 바꿀 때가 됐다는 거야. 계속 고쳐 쓰다가. 그래서 보수 보강 비용하고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비용을 비교했더니 보수 보강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그러면 다시 짓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물론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 정도 기억하면 돼. 자, 첫 번째 뭐 대지, 두 번째 뭐 공장, 세 번째 뭐 40년. 그래서 효용이 증가한, 현재 증가하는 건물은 대공사다 이렇게 하나 외워줍시다. 대공사.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요게 이제 신설되고 조사일로부터 40년까지. 조사일로부터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설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든다. 자, 이 40년엔 건축물의 수명을 말하거든. 그 조사하는 때부터 수명이 그게 노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건물 조사 안 하면은 뭐 영원히 갑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부터 40일? 준공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긴 있어요. 대공사 하나 기억하고 하죠. 자, 여기다가 한 개를 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한 얘기 들어보죠. 안전진단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 연한. 이 재건축 연한이 뭐냐? 이 기간이 지나야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자, 요거는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몇 년? 30년 이내죠.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역시 뭘로 정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때는 노후불량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노후화되어 가지고 노후불량 건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국계법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그 기본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된다 이러면 우리는 도시 미관을 져야 한다 해서 또 노후불량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면 우리가 봐두고 나머지 용어는 뭐 아실 수 우리가 다 몇 번 공부했지 싶어요. 문제 1번 봅니다. 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가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러면 무조건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개죠. 달동네하고 뭐하고 스스로 보정계하는 방식이죠. 달동네하고 스스로 보전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 달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달동네는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동네죠. 그래서 그 동네는 정비 기반시설 상태가 어때요?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극히, 과도, 그죠? 그런 표현들 기억하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또 한 개는 뭡니까? 스스로 보증한다는 말은, 자, 우리 서민주택엔 단독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요거는 누가 해줘?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이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역이 두 개라며. 달동네하고 스스로 하는 거. 그럼 요 두 개는 사업을 누가 한다는 거야?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야. 달동네 개선사업도 시장군수 등이 하고, 요 스스로 하는 것도 시장군수 등이 하는데, 시행자인 시장군수 등은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요거만 해주는 거야. 시행자는. 그러면 집은 자기가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보존하든지 정비하든지 개량하든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라 그 말이라는 거. 그 방식이잖아. 그럼 우리 2번 질문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응? 재건축이지. 아직까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 못하면 안 되지.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안 좋잖아. 둘 다 하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그러니까는 집만 다시 짓는 게 그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우리 재건축으로 만약에 이번을 수정한다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밀집? 공동주택이 밀집하는 동네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런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재건축. 어쨌든 2번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우리 기반시설 중에 또 정비기반시설이 있고 공동이용시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우리 정비법에는 정비기반시설이라 부르죠.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그냥 기반시설이라 부르죠. 그냥 기반시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어? 도로, 상하수도, 또 뭐가 있어? 학교, 공원, 녹지, 공동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광장, 하천 등등 많이 했어. 다 기반시설이야 국계법에. 그러나 우리 정비법에는 학교, 유치원 안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 정비법에는 학교, 유치원은 기반시설에도 없고 공동이용시설에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 하고 우리가 요번에 새로 기반시설에 하나 추가된 게 정비기반시설에 정비기반시설에 국어가 하나 더 추가되죠. 국어. 도랑. 국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법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어? 공시법 시간 많이 들어봤죠? 그 국어가 우리 정비법에 기반시설로 하나 더 추가가 되어졌다 하는 것도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은 국계법에도 다 기반시설이죠. 그런데 공용주차장 하나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공용주차장은 꼭 느낌은 공동이용시설 같죠? 이는 기반시설이야. 주차장은 기반시설이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합니다. 4번 재개발 사회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먼저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에서는 세 개죠.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세 개잖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은 어떻게 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건물하고 밑에 부속 토지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재건축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돼? 재개발 재건축을 신탁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재개발 재건축을 신탁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지정개발자가 하는 게 3가지, 공공이 하는 게 몇 가지? 8가지가 있었어. 그중에 지정개발자 중에 신탁업자가 있어. 그 신탁업자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말은 조합측에다가 그 신탁업자한테다가 소유권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탁업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요? 위탁자죠.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거야. 그거 하나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토지 등 소유자 모르실 분 누가 있어? 그럼 재개발에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맞잖아. 재개발은. 지상권자를 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지상권자만 되는 거예요.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자, 우리 주택단지도 공부했죠. 우리 정비법에 말하는 주택단지는 우리 주택법의 주택단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건축허가 받은 건 뭐만? 아파트 연립주택. 아시겠죠? 건축허가 받은 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것만 주택단지입니다. 그럼 건축법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건축법으로 다세대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 땅은 주택단지인가요? 아니다. 요건 하면 꼭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실전 문제로 갑니다.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맞죠? 달동네. 정비 기반 시설이 어때요?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서 주거환경을 뭐한다? 개선. 여기까지가 달동네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그걸 괄호로 묶었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 그거 누가 해준다고? 그걸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시장운수 등 시행자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 요걸 괄호로 묶었죠. 얘는 누가 하는 거야? 얘는 누가 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는 누가 사업하는 거라고? 시장운수 등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맞습니다. 3번.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시상권자. 틀렸죠?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이렇게 가야지. 자, 4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어떻고? 열악. 재개발도 두 개인가 아시죠? 재개발은 뭐가 두 개요? 주택 재개발, 상가 공장 재개발. 그러면 주택 재개발하는 동네는 정비기반시설이 어떻다?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때요? 밀집.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여기까지가 주택 재개발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이걸 목적으로 도시환경 개선하죠. 이게 상가 공장 재개발 아닙니까?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도시환경 개선이에요? 도시환경 개선이죠. 자, 우리 정비사업이 지금 정비법은 3개잖아. 3개 중에 도시환경 개선하는 건 재개발밖에 없어요. 주거환경도 주택입니다. 재건축도 주택이에요. 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개발은 주택뿐만이 아니고 상가 공장도 재개발 대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토지주택공사 등은 두 개를 말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뭐하고 지방공사. 우리 정비법에 공사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죠? 우리 주택법에 공사 몇 개 나와? 주택법. 거기도 2개라니까 똑같다고 얘기하고. 우리 개발법은 공사 많이 나오죠? 개발법에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했잖아. 공공기관 종류 외워보세요. 토공, 농공. 그렇지. 철수관. 토공, 농공, 철수관 했잖아. 좀 알아야 돼. 우리 공부 몇 점 받을 거예요? 응? 그래도 예전에는 막 공부 몇 점 받을 이런 막 70점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그 많이 하면 50점이고 목표를 그리 잡으면은 공법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안 해요. 어차피 해줘봐야 안 한다 이거지. 50점 받을 거니까 막 대충 해준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그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1년을 해왔는데. 자, 갑시다. 2번 문제로 갈까요? 2번 문제. 자, 용어입니다. 옳은 것은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맞죠? 정비사업 하려고 정했지.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무슨 절차? 관리계획. 그런데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국계법에서 지정의 법이 따로 돼 있어. 따로 돼 있잖아. 그러면 정비법, 이 법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법에서 지정한다. 2번. 재개발 사업이란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건 딱 보면 거기까지만 봐도 재건축 얘기지 재개발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2번은 재건축 얘기다. 3번 도로 상하수도 국어 나왔네. 이번에 신설된 거야.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동구는 우리 국계법의 공동구를 말하겠죠.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 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뭐다? 기반시설이죠.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들렸네. 4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아까 주택단지 얘기했죠. 주택단지는 주택법상의 주택단지 더하기 건축허가 받아 지은 건 뭐? 아파트, 연립주택 이게 주택단지잖아요. 그럼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짓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주택단지 맞아요? 맞지? 그럼 주택법에도 주택단지고 우리 정비법에서도 주택단지고 그렇습니다. 5번 토지 등 소유자란 주거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세개 재건축은 다르죠. 그러니까 재건축까지 들어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는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자, 됐죠? 됐습니다. 3번 문제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 내용이 없어요. 4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 아까 잠깐 봤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노후불량 건물이에요. 두 번째,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광형이 불량한 것에 소재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해갑니까? 이건 아까 세 개였죠. 대공사였잖아. 대공사. 첫 번째는 대지.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 공장. 세 번째는 준공일로부터 40년까지. 보수보강한 비용하고 새로 건설하는 비용을 비교했더니 보수보강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아시겠죠? 물론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한다. 구체적인 건 조례로. 그런데 자, 대공사가 안 나왔네. 대공사 나왔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이게 대지가 포인트야.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물이 되는 거예요. 왜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어? 여기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효용을 다할 수 없죠. 물론 구체적인 건 뭘로 정해? 시도 조례. 아주 퍼펙트하게 나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2번 위 이의 경우로서 공장이면 자 효용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는 대공사 공장도 있죠. 공장도 있잖아.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로서 역시 뭘로 정해? 시도 조례. 아시겠죠? 다 이거 조례로 정하는 거야. 자, 위 이의 경우 준공일을 기준으로 몇 년? 40년. 여기 20년이 아니고 몇 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조례로 정한다. 5번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준공된 후 자 여기는 구조적 결함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삭제시켜 버리세요. 구조적 결함 요거는 삭제시켜 버리고 자 요거는 준공된 후 몇 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요거는 노후화되었다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노후불량 건물이죠. 재건축 연한이 바로 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재건축 연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어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정비법에는 총 계획하면은 총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본 방침이죠. 기본 방침은 누가 만드는 것이다? 국장이 만들죠.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 몇 년마다 만들어? 10년마다 수립하죠.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하죠. 5년마다 재검토.
요거는 국장이 만드니까 정비사업의 국가정책 방향이 들어가는 거죠. 국가정책 방향. 우리가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시간 나시면 그것도 한번 눈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에 얘는 신설되고 물어본 적은 없어. 신설되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요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 기본 계획을 만들죠. 자, 요 기본 계획은 어디서 만들어? 시에서 만드는 거야. 요 기본 계획 어디서 만든다고? 시에서 만들어. 시에서.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결정하는 거야. 사업을 결정하는 게 뭐다?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지정하는 거야? 정비 구역 지정하는 거지. 자, 요게 정비사 결정하는 거예요. 요것이 정비사 결정하는 겁니다. 요것이 정비사업의 1단계예요. 자, 우리 정비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무슨 절차로 결정해? 오래간만에 또 한번 그려봅시다. 1번이 뭐예요? 2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얘들을 결정하는 자는 원칙은 대부분 누구예요? 결정하는 자. 얘 중에 누가 결정해? 그런데 요 시도대가 결정권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 있죠. 시도대도시가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잖아. 몇 번 또 요거는 시도대도시라 그러면 안 돼.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정비구역은 누가 결정해? 특광시장 군수가 결정하죠. 특광시장 군수가 요 세 개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요 세 개 빼고는 전부 지정권자 결정권자 누구예요? 얘들이잖아 전부. 그러면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했어? 개발구역 얘가 했다니까. 얘 위주 누구? 국장. 응? 요거 입지기재 최소가 누가 결정해? 얘들이 한다고. 용도지형지구 누가 결정해? 얘들이 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요 세 개는 얘들이라 시도 대도시라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비사업도 무슨 절차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계획이지. 개발사업도 무슨 절차로 결정해? 관리계획이지. 근데 법이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관리계획하고 절차가 똑같아요? 뭔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 우리 개발법에는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이런 거 없죠?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발계획 만들었잖아. 개발법 자체에는 기본계획이 없었잖아. 우리 개발법에 이런 거 없죠? 그럼 개발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부터 시작하잖아. 개발계획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맞죠? 여기 1단계예요. 요거는 사업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계획 짜잖아. 요거야 요거. 우리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요거야. 요거는 사업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놓는 거고 우리 국계법의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거야. 광역도시계획하고. 아시겠죠? 다만 정비사업의 방향이라는 거지. 그게 차이점이지.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험에 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죠. 뭐 작년에도 나왔고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어졌는데 요 기본계획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리고 이 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이 말이야. 어쨌든 절차를 많이 물어보고 어렵게 나올 때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기본계획은 뭐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은 뭐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은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하지 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은 뭐다? 관리계획이라니까. 우리 개발계획도 관리계획하고 늘 비교했잖아. 그래서 개발구역도 지금 아까 얘가 지정권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비교해? 관리계획. 얘는 뭐하고? 기본계획. 우리는 얘가 정비법이 아직 국계법이 끝난 거 아니라니까. 국계법이 연장이야 지금. 개발법 정비법은. 그 관리계획을 지금 벗어나서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우리 국계법의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특광시장 군수가 하지.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여기는 누가 빠져? 잠깐 이렇게.
열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는다. 국회법에는 누가 특광, 시장, 군수가 하는데 우리 정비법의 기본 계획은 누가 빠진다고? 군수가 빠진다고. 누구까지만 수립 의무가 있어? 시장까지만 수립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는 대도시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있죠. 그럼 물어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여기는 대도시, 소도시 다 있다고. 시장까지는 수립해야 된다고. 시장까지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를 자꾸 물어봐. 대도시가 아닌 시를. 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의무가 원칙은 있는데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원칙은 있는 건데 도지사가 안 해도 돼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한테 뭐 받아요? 승인 받죠.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우리 기본계획은 승인 받는 거 맞아요? 우리 국회법에도 기본계획 승인 받았어? 응? 국회법에도 기본계획 승인 받았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 국회법에 기본계획 승인 받았냐고. 국회법에 계획 3개 있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있잖아. 요 2개는 수립하려면 뭐 받아? 승인 받잖아. 그 수립권자, 승인권자 열심히 공부했지. 관리계획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아, 맞지? 얘는 입안에서 자기가 결정해서 집행했잖아. 웃을 일이 아니다 이거. 이거 모른다면은 국회법을 지금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 국회법은 12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1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국회법은. 국회법에서 10문제 정도 못 맞춰버리면 공법에서 과락을 면할 수가 없어요. 개발법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개발법까지도. 정비법은 좀 뭐 최근에 들어서 좀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뭐 그러는데, 건축법, 주택법은 좀 기복이 있어요. 건축법, 주택법. 근데 뭐 건축법, 주택법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절반은 맞춰요. 그러면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절반 맞추면 50점이잖아. 개발법과 국회법은 거의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60점, 70점이 나오는 거야. 70점. 잘 찍으면 또 점수 좀 더 나오고. 그 공법 70점 이렇게 받았다면은 뭐 엄청나게 막 뭐 높은 점수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70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또 그렇게 막 어렵게 안 나올 때는 건축법, 주택법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맞추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설명하더라도 공법 지금 뭐, 제 밴드 들어가 보신 분 있잖아. 80점, 90점짜리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법이 고득점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공법은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세상이 뭐 변했는데, 그죠? 자, 기본계획은 승인 받아, 안 받아? 받는다고. 그럼 정비계획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얘는 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얘는 뭐라고? 관리계획이잖아. 그래, 얘는 기본계획이요, 얘는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얘는 기본 정비계획을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린다고. 이거는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입안에서 결정하지. 얘가 승인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승인받는다는 거야?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는다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리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아라는 말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응? 지형도면 승인 이런 거 말고 지형도면 그거는 계획이 아니잖아. 걔는. 응? 지형도면 하니까 또 앞에 또 막 그죠? 지형도처럼 또 막 앞에 캄캄하고 또 그런 거. 여기까지만 알면 절차가 끝나야지. 여기까지만. 왜?
우리 국회법 절차 다 공부하셨잖아. 자, 이 절차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전부 의협심이죠. 의협심이잖아. 승인하는 자는 뭐하고? 협의심의. 수립하는 자는 뭐하고? 의견도 누구 의견 들어? 주재 의견도 없고. 이게 절차잖아. 이게 이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할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정비법은 공청회가 없어요. 우리는 공청회 1년 동안 몇 개밖에 공부 안 했어요? 3개밖에 안 했잖아. 3개밖에. 개발법에서 끝났어. 국회법에 2개. 광역하고 기본계획. 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일 때 거의 3개로 끝났다고 공청회는. 그럼 정비법에는 공청회가 안 나온다고. 전부 공람이에요. 공람. 주민 의견은. 며칠 이상 공람? 자, 정비법의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 정비법의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할까? 우리 국회법에 광역하고 기본계획에도 지방의회 나오잖아. 여기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아시겠죠? 며칠인지 왜 얘기를 안 해줘요? 또 그래 속을 그래. 30일 저기는. 정비법은 며칠? 그래서 전에는 국회법은 30일, 정비법은 60일 이랬거든. 근데 국회법이 60일이 2번 생겨버렸잖아. 또 2개 생겨. 그래서 걔는 헷갈릴 것이 봐야 제가 강조를 안 했다. 강조를 안 했다. 아시겠죠? 국회법의 저 2가지 계획은 며칠 지방의회? 여기는 개발법은? 개발법의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가 안 나와 거기는. 개발법은 지방의회가 없어.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자, 요렇게 해가지고 넘겨주면 도지사가 뭐 해서? 협의심에서 승인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승인한 자는 도장만 콕 찍어 뭐 한다? 돌려주죠. 그럼 얘가 고시하고 또 주민들에게 뭐도 시키고 열람도 시키고 국장한테 뭐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대도시까지는 승인 받아 안 받아? 대도시까지는 승인 안 받지? 안 받으니까 대도시까지 승인 안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요걸 지가 다 한다는 거잖아. 지가 다 해가지고 그냥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에 대도시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협의심이 해야 된다고 했어. 대도시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협의심이 해야 된다. 맞잖아. 지가 협의심에서 수립하잖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협의심이 한다고 했어. 그럼 틀리지. 협의심은 도지사가 한다니까. 할 수 있죠. 얘도 몇 년 단위야? 얘도 몇 년 단위로 수립해? 10년 단위. 책 안 보니까 완전 먹통이네. 10년 단위. 요것도 몇 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정비법의 요 2가지는 요거는 10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 2가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기본계획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볼까? 기본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에요? 10년 동안 계획이라면 어디에서 수립한다고? 대구시에서 수립한다니까.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10년 단위라는 얘기는 뭐가 나와야 돼? 이 1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인지 나와야지.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10년 동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계획 기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계획 기간 동안에 뭘 정하는 거라고? 이 동글뱅이 정하는 거라고. 이거 정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그림 많이 봤잖아. 이게 뭐야?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지.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이라 부르지.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이란 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앞으로 지정할 거예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됐어? 아직 안 됐어? 안 됐지. 이거는 구역 지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우리 공법에 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계략적으로 정해. 계략적인 범위를 정하는 거야. 10년 동안에 대구에서 이 기간 동안에 어느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할 건지 이걸 정하는 거라고. 요걸 또 이렇게 나누지. 요 동네는 1단계, 요 동네는 2단계, 나머지는 3단계 이렇게 나누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단계별 정비사업의 뭐 추진계획이라 부르지. 그러면 단계별 추진계획이란 것은 뭐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야. 예정구역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야. 예정구역을 정하고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낯선 거 아니죠? 그러면 이 단계별 추진계획 만들면서 뭐까지 정했어? 요 예정구역 있죠? 정비 예정구역별로 뭐까지 정해? 정비 예정구역별로 뭐까지 다 정했어?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했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했. 그러니까 요거는 한 덩어리라고. 요거는 한 덩어리야. 응? 예정구역이 있으니까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고 예정구역이 있으니까 그 예정구역별로 수립 시기를 다 정해놨잖아.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이 예정구역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 시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요것만 봐도 투기가 발생해야 안 해?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계획만 우리한테 만들어서 보여줘도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뭐만 알아요? 요게. 예. 그리고 이 정비 예정구역 대신에 나온 게 뭐였어? 생활권이지 생활권. 들어보셨죠? 생활권을 정해놓고 그 생활권에서 계획을 짜는 거야. 기반시설도 계획 짜고 주거지 관리계획도 짜고. 아시겠죠? 그럼 생활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말은 몰라도 돼. 생활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예정구역을 안 정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생활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정비법에는 요 국장이 만드는 기본 방침 빼고는 대구시에서 만드는 것부터 해서 계획이 4개가 있잖아요. 요 4가지 계획은 전부 세입자에 관한 내용은 다 들어가요. 세입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 이런 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이 기본 계획에서 구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못해도 밀도 계획은 정해줍니다. 그 밀도 계획을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정비 계획을 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여기서 정해지는 거야. 그럼 정비 계획은 계략적 계획, 구체적 계획. 얘는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짓는 계획이에요. 요거는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방향을 잡는 계략적인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한번 볼까? 1번 문제 보세요. 자,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 자, 우리 정비계획은 아직 공부 안 하셨지만 이거는 관리계획인데 여기도 주민공람 한다 안 한다? 자,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다 의협심이잖아. 응? 이방권자는 뭐하고? 주지 의견 듣고 결정권자는 뭐하고? 협의심이 하잖아. 요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뭐가 없었어? 아까 지방의회 없다고 그랬죠? 정비법에는 뭐가 없어? 요 절차잖아. 요 절차. 그럼 주민의 공람해 안 해? 하지. 자, 여기 공람 며칠이야? 요건 30일이잖아. 우리 정비법에는 공람이 30일이 2번 나와. 정비계획하고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2개 또 외워야 돼. 이런 거 외워야지. 그 2개 빼고 나머지 다 14일이잖아. 시행계획 이것도 14일. 시행계획도 다 14일. 지방의회는 며칠이 여기 이제 60일.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공람하죠? 주민에게 공람. 여기도 주민에게 공람하죠? 근데 과거에는 요 주민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세입자 포함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 없는데 우리 책들이 지금 예전 조문하고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세입자는 지금 없어요. 주민공람단, 주민공람하는 거야. 1번 지문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세입자 포함 이런 표현이 있었어. 2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건축선과 구체적인 계획은 정비계획부터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정비계획, 시행계획 여기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뭐가 틀렸어?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군부터 빼야 됩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은 나오죠? 이거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 5번 같은 질문은 되게 어려운 거죠.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다. 자, 우리 기본계획 내용이 내용을 우리가 다 계획의 내용을 기억하는 소리는 안 해요.
그 기본계획의 내용은 변경이 대부분 경미해요. 근데 기억은 못하셔도 나올 때마다 한번 그냥 나오는 것만 밑줄 그어서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자, 무슨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주민공동시설이나 이런 걸 변경하는 건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리고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특징은 뭐다? 경미한 변경은 무조건 생략. 경미한 변경은 주지, 협심 다 생략. 경미한 변경은 주지, 심의 다 생략.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시사한테 승인받죠?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대도시가 아니어도 승인 안 받아도 돼. 그냥 변경하면 돼. 무조건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당연히 심의도 생략을 하겠죠. 그래서 5번이 옳은 표현이에요. 뭐 정답이 그리 뭐 쉽지는 않죠. 자, 실전 문제 1번을 보실게요. 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모든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모든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다. 그죠? 우리 실제 시험에는 절대 이렇게 묻지 않겠죠. 절대 이렇게 물으면 안 돼. 모든 시에서는 사실상 수립을 하는 거 맞죠? 대도시가 아니어도 수립해야 되잖아. 다만 예외는 있지.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지만 모든 시가 수립 의무가 원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2번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성력 당연히 없죠. 우리 시험에 뭐 물어보지도 않지만 우리 방역만 제시하는 건 우리한테 구성력이 없고 국회법에도 무슨 계획부터 우리를 구속합니까? 관리계획부터 구성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3번 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까?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수립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4번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승인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시사한테 승인 받죠. 국장의 승인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끝났잖아. 국장의 승인은 거기서 끝났어. 이제 국장의 승인은 없어. 4번 5번이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몇 년 단위로 수립. 자, 뭐 요거까지 그러면 잠시 보고 쉴까요? 칠판을 보세요. 우리 정비계획은 요거는 관리계획이죠. 얘는 승인받아 입안에서 결정해. 입안에서 결정하지. 자, 입안권자 누구예요? 가장 짧게 얘기하세요. 입안권자 누구? 가장 짧게 하면 입안권자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이죠. 자, 시장군수 등은 누구를 시장군수 등이라고 그래? 시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누구까지? 구청장. 근데 구청장 밑에 적었죠? 왜 구청장 밑으로 뺐어? 정비구역 지정권이 없죠? 구청장이 지정권이 없으면 누구도 빠져야 돼? 광역시 군수도 빠져야지. 광역시 군수를 빼와서 구청장 등이라 불렀잖아. 그럼 우리는 얘들을 입안권자라 불러요. 자, 얘들 중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정권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등은 자기가 지정권이 없죠? 그래서 지정을 해달라고 뭐 한다? 신청합니다. 자, 구청장은 누구한테 신청할까? 특광시장한테 하겠죠.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그럼 우리는 특광, 시장 군수.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지정권자라고 그러죠. 얘를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얘를 뭐라고 그래? 입안권자라고 합니다. 입안권자, 지정권자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면 얘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하니까 요 절차를 자기가 다 하겠죠. 근데 구청장 등은 역할 분담해야지. 의견은 구청장 등이 듣고 심의는 누가 하고? 특광시장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협의가 없다는 게 일반 관리계획과 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민 의견 듣기 전에 무슨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갔어? 주민 설명회를 먼저 했죠. 서면으로 통지해서 주민 설명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일반 관리계획과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민에게 뭐도 시켰어? 열람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게
정비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문제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바르게 연결.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해? 시장이 하죠. 시장이 합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죠. 특광시장 군수. 자, 그리고 광역시 군수는 지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시겠죠? 광역시 군수가 있나 없나를 찾으려면 뭘 찾으면 된다고? 구청장이 있나 없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구청장이 없으면 광역시 군수도 없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봅니다. 옳은 것. 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틀렸죠? 2번.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당연히 방향이죠. 계획기간도 들어가죠. 10년 동안 계획이잖아.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뭐 내용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3번. 시장이 수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에게 공람은 며칠이다. 공람 며칠? 응? 공람 며칠? 14일이잖아. 공람 다 14일이라고 1년 내내 그거 공부했는데 모르. 아까 정비계획하고 관리청 계획은 30일이고 20일 이상 공람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전부 14일이고 정비법에 30일 두 번 나오고 그랬잖아. 4번.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는 국장이 승인. 틀렸죠? 국장이 승인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끝났어. 5번. 작성 기준.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기준은 누가 정해? 국장. 자, 4번 문제는 기본계획 내용을 물었습니다. 자, 뭐 1번에 기본 방향은 맞죠? 2번에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건축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정비계획에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계획기간, 정비사업과 계획기간 나왔죠? 이 계획기간 단축하고 이런 것도 다 경미한 변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4번, 5번 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5번에 아까 세입자에 관한 내용은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거안정대책 이렇게 들어가요. 한 문제만 보고 쉬겠습니다. 5번.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벌써 틀렸죠? 군수는 나오면 안 되지. 기본계획에 군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10년 단위로 수립. 2번.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는 국토부를 행위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국장의 승인을 벌써 몇 번 물어봤죠? 국장의 승인은 안 나와. 국장의 승인은 없어.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공법에 딱 두 군데 나오네. 어디 광역도시계획에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 있잖아.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하면 국장이 승인하죠. 거기 사실상 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승인 그걸로 끝이야. 제가 한 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 주택법에 사업계획 있죠.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 거기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뭐.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나중에 쉬는 시간 찾아봐봐. 쉬는 시간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나 한번 찾아보라고. 찾아볼 거예요. 찾아봐. 그거 말고는 국장이 승인이 사실 우리 공법에는 승인은 없어. 개발법에 국장이 승인 나와? 안 나와? 정비법에는 아예 안 나와. 정비법에는 국장 자체가 잘 안 나와. 정비법에 국장이 주어로 딱 나오는 건 두 군데밖에 없어. 요 기본방침 만드는 거하고 안전진단 거기서 딱 하면 나오고 안 나와. 3번 정비구역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틀렸죠? 정비구역 누가 지정해? 특광시장 군수라니까. 특광시장 군수 물어봅니다. 정비구역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 정비구역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 웃자면 좋군. 다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해? 시장 군수가 지정해? 특광시장 군수하면 누군지 알잖아.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야 시장군수야? 시장군수지. 그러면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OX? 없다니까. 시장군수가 한다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라니까. 도지사 나오면 안 돼. 방금 했잖아. 이방권자 지정권자 기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3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4번 보세요.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의 정비구역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간주되는 건 어디서 보셨어요? 도시개발구역이잖아. 개발구역. 우리 정비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없다? 정비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응? 있다. 무조건 찍으려 하지 말고 이런 건 이제 기억을 해야지. 이건 끝까지 찍으면 되나?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없다? 없지. 거기는 없잖아. 그게 차이점이야.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 무조건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같이 정리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개발법에는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이 있었잖아.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계법에서 맞는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고.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간주해 주려면 구역부터 나와야지. 이 계획이 수립된 동네를 뭘로 간주해주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간주하고 이 계획을 뭘로 간주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첫 번째 효과는 뭐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은 개발구역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사항을 가로 묶어 보세요. 정비계획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죠. 거기까지. 당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처음 들어보죠. 뭐 들어본 것도 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오죽 얼마나 처음 들어본 것 같겠노, 그죠?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왜 처음 들어볼까? 우리 집에 물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에 안 물어본 거 제가 얘기를 안 했다고.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정비법에서 국계법의 지구단위계획을 간주하고 있죠. 간주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국계법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정비계획 짜면서 그냥 만들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 이제 반대로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거든 지금. 국토계획법 얘기야 지금. 우리 국계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공부했잖아. 정택, 도산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다 지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동네가 재개발을 정비구역 지정대상 동네야. 그건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동네인다. 동네라고.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거꾸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정비계획 내용 있죠? 요걸 다 포함해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정비구역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는 거야. 서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로 간주. 국계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수립하면 그냥 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정비법에서 이 절차 할 필요가 없고 정비법에서 이 동네 재개발 정비계획 짜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냥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서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이해갑니까? 개성공단에서 문물관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대한민국에서 만들면 북조선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 통신선을 그래서 연결시킨데 또 전화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지금 연락이 왔더만 5번 쉬었다 하겠습니다.